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번 판단은 기소 2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심리가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25일엔 위증교사 의혹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재작년 9월부터 무려 2년 2개월 동안 모두 27차례 공판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만 쪽, 모두 20권 분량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준비해오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온 탓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단식 투쟁과 국정감사 등으로 법원에 불출석하며 기일이 여러 차례 밀렸고 재판은 2달 동안 사실상 공전했습니다. 올해 초엔 재판장이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하면서 또 한 번 심리가 중단됐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소 6달 안에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미뤄지면서 강행 규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법정 시한을 4배나 넘기게 된 겁니다. 다만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가 기소된 여러 의혹 가운데에서는 진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선 현재 모두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건 위증교사 재판으로 당장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달로 2개 재판의 1심 절차는 마무리되지만 검찰과 이 대표가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남은 재판들도 1심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법원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2사람은 곧바로 수감되는데요. 2사람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2사람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2사람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어떤 내용 좀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검찰은 2사람 사이에 오간 7,600여만 원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김 전 의원의 세비로 재작년 8월 이후 16차례에 걸쳐서 강혜경 씨 통장을 거쳐 명 씨에게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분석입니다. 검찰은 또 2사람이 공모해 이른바 공천 장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배경을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시 의원 예비후보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2사람은 모두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사람의 구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에 명 씨가 개입한 의혹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재작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 전현직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사람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차를 살 때 지급하는 $7,500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석유회사 창립자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자택인 마러라고에서 관련 회의가 이미 여러 차례 열렸다며 트럼프의 세금 감면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전기차 세액공제를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공언해왔습니다. Insane electric vehicle mandate. This is where everybody's going to have an electric car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But maybe not everybody wants an electric car. 트럼프 당선을 위해 앞장서 왔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세액공제 폐지에 찬성 입장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테슬라는 작은 피해를 입겠지만 지원금이 유지될 경우 나머지 석유차 업계가 황폐화될 거라는 게 머스크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love Elon. I love Elon. He endorsed me, gave me the strongest endorsement. And his Tesla is great, but he understands this. And he never once, somebody said this. 통신은 IRA법에 따른 다른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에 비해 전기차 세액공제는 의회 내 광범위한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며 법 개정을 쉬운 목표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겨우 반등에 성공했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4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중 51,800원까지 오르며 52,000원대 진입을 시도하던 삼성전자가 장 후반 급락하며 49,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774억 순매도를 하며 주가가 급락했고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추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5% 이상 하락하며 17만 닉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며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 속에 4일째 하락 행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11시 6분 기준으로 1,409.3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침 일찍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7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서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그래도 1,4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강달러의 움직임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정책이 완전히 세팅되기까지 불확실성이 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려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갈 것이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내년 환율은 상반기까지 오르고 하반기에 내려가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예측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023년과 2024년 임금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쓸 수 있는 200만 포인트를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임금 인상 5.1%와 장기 근속 휴가 확대 등은 지난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가공 공장에서 이 큰 불이나 관할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한때 발령됐습니다. 곳곳에서 정전 소식도 잇따르며 밤사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강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관할 소방서 인원 등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접근 금지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분진에 불꽃이 튀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곳곳에서 정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변전소 설비 이상으로 1분 정도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건데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자체 설비 재작동 문제로 복구에 20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물탱크가 터지며 지하 변전실이 침수돼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720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배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안전점검을 거쳐 전력 공급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충북 영동군의 한 농로에서 50대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전 연인 살해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니 아들이 발견하시고 신고하신 거예요. 혈흔이 묻어있는 칼이 발견됐으니까 제가 추정은 하는 건데요. 잠시 결과가 나와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주에선 바다에 들어가 선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60대 모터보트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선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사건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경찰이 제작한 피싱 탐지 앱 시티즌 코난을 모방한 사기용 악성 앱이 유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금융수사기관이 시티즌 코난을 문자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 절대 접속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8분쯤 전남 구례군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기상청은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제밤 10시쯤 세종시 조치원 읍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기찻길로 달아난 혐의로 5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대전 도마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와 SNS로 대화를 나누다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집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됐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1동포 2세 고 최창일 씨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퀸타피아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간부와 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7억 원가량을 받은 한국자산신탁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임원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4.10 총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된 뒤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불수능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수능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은 모두 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위권에선 한두 문항으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기조 역시 킬러 문항 배제였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을 50% 이상으로 높였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출제했다는 겁니다. EBS 현장 교사단은 이번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들은 과목별로 반드시 제시가 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험생들 반응도 비슷했는데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의 문항들이 출제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어랑 영어에서는 크게 막 심오한 단어 뭐 이런 어려운 해석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수학도 막 지나친 계산이나 그런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체감 난이도는 확실히 전년도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아예 못 풀겠다 하는 문항은 없어진 것 같아요. 걱정은 변별력 확보가 충분히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상위권 N수생들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수능이 쉬워지면 동점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시 업계에서도 결국 상위권에서는 한두 문항으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1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대 학생이 몇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시 지원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채점 결과 쉬운 수능으로 판별되면 상당수가 수시 지원을 포기하고 정시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적혀 있는 인터넷 주소가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안내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지 공개 뒤 누군가 같은 주소에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염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플러그와 콘센트 발명에 대해 등장인물들이 대화하다가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이 주소를 실제로 인터넷창에 적어봤더니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이런 게시물이 떴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인터넷 주소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어 영역 문제지 공개 뒤 누군가 해당 정보를 올렸다는 겁니다. 평가원은 출제 당시 확인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벌인 소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능 출제 문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사이트에서 집회 안내 관련 정보는 삭제됐습니다. 평가원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밤사이 서울은 비가 모두 잦아들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곳곳에는 여전히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이남에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비가 그친 뒤에도 종일 먹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 청주 13.3도, 부산 1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1도, 대구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 오후부터 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휴일 오전부터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일제히 이재명 방탄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고 무죄를 자신하며 장외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까지 시작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당이 선거보조금 434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럴 경우 당이 공중분해된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1심 결과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거라면서 여론을 선동해도 본인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물론이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도 통계까지 들어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 사건, 무죄는 기소한 사건의 10%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법치주의, 사법질서의 엄정한 권위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선고 뒤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지금 뭐 워낙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렇고 뭐 지도부도 그렇고 충분히 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도부 다수는 판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공정한 판결로서 꼭 특히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주당은 판결 이튿날인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3차 장외투쟁으로 세결집을 노린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어떤 판결에도 이재명 독주 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대법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이슬라믹 지하드를 겨냥한 공습을 감행해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4일 오후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외곽인 마제와 쿠두사야 지역을 폭격해 1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시리아에 있는 이슬라믹 지하드 테러 시설과 지휘센터를 공격했다며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대이란 제재 등 압박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강대강 대결 구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고위 당국자들과 핵 위기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이란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 청장을 만나 핵 위기 완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과 핵시설 사찰 거부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 외교적 타협점을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We know that it is indispensable to get at this point in time to some concrete, tangible, visible results. 이란은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압박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هر گونه قطعنامه مداخله جویانه در امور هسته‌ا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حتما با اقدامات متقابل بلادرنگ.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란 방문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이란 핵 위기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당시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타결됐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2기 정부 들어서는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며 1기 때 대이란 정책이었던 최대의 압박 기조를 이어가거나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원유 수출 차단 조치 등이 예상되는데 이란은 트럼프 재집권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에 맞서 핵 프로그램 고도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만큼 상황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인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요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성심을 기준으로 측근들을 발탁하다 보니 경험이 부족하거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인사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건 법무장관 지명자인 맷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핵심 인물로 극우 성향을 보여와 중립성을 갖춰야 할 법무장관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낙태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Rubio, Walz, Gates even. I mean, how do you make, what do you make of the choices so far? Gates won't get confirmed. Everybody knows that.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한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은 독재 정권의 우호적이었던 과거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에 전쟁의 책임을 돌리며 러시아를 옹호했고 2017년에는 내전 중인 시리아를 방문해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공격한 알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보 관련 경력은 물론 정보위원회 활동 경험도 없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o now we're going to see whether the American Senate can stand up and reject two people who are totally unqualified, unfit professionally, and really lacking in the moral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 that you need to hold these jobs.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피트 헤그세스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로 군사정책이나 안보 경험이 전혀 없는 예비역 소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 미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경험보다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2기 행정부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자격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요직이 친트럼프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이들의 견제 없는 독주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내놓습니다. 지난 8월 1.27%가 올라 월간 기준 5년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뒤 9월에는 상승폭이 0.79%로 줄었는데요. 10월에는 상승세가 얼마나 더 약해졌을지 오늘 오후에 확인해 보시죠.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며 잇따라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도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은 계속 판매합니다. 제2차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쌀 생산자와 유통,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올해 쌀 수확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안전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화훼 박람회 양재 플라워 페스타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일상 꽃 생활을 주제로 전시와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115일 동안의 긴 회의 끝에 현행 중개 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상생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최소 2%, 최대 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뀐 수수료율과 배달비는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최종 합의안과 관련해 일부 입점업체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배달 플랫폼 측이 수수료율을 최대 7.8%로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올렸는데 이는 조삼모사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은 불과 직전 회의까지만 해도 수수료율이 6.8%를 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결혼식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와 평생 한 번일 경사라 웬만하면 참는 분위기에 결혼 서비스 업체는 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깜깜이 가격이 문제인데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가격 공개 등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 결혼식을 치러본 청춘들은 실감합니다. 각 항목별 금액을 안 알려줘요. 위약금이 얼마가 발생할지도 안 알려주는데 그래서 결국 변경할 뭔가 일정을 변경하거나 업체를 변경할 상황이 돼서 문의드리면 그러면 계약금의 11%가 뭐 위약금으로 발생하세요 이러는데 전 제가 얼마에 계약했는지 몰라. 난 통으로 300만 알고. 제대로 가격 공개를 안 하니 경쟁도 안 돼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혼 서비스 비용이 평균 2,500만 원인데 식장에 2천만 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뜻하는 스드메에 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드레스 도우미도 필수, 심지어 스튜디오 촬영 시 간식 준비도 관행이 됐습니다. 업체들은 각종 항목을 쪼개서 비용을 올립니다. 예식장은 세리모니와 행사비를, 스튜디오는 사진 원본과 수정 비용을 따로 받고, 드레스는 입어보는 것도 따로 돈을 받습니다. 말로는 선택인데 사실상 필수입니다. 점심 예식을 위해 화장을 일찍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리 스타트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드메 업체 공개 가격은 평균 199만 원인데 실제 든 비용은 520만 원입니다. 소비자 불만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주요 업체와 함께 가격 공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법을 만들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 품목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향후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 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식장과 준비 대행 사업자는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보증보험 가입도 검토하고 세부 가격과 환불, 위약금 규정이 담긴 표준 약관도 만들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잔혹성과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검거 직후 찍은 이른바 머그샷과 함께 공개된 피의자는 34살 서동아입니다. 서동아는 지난 8일 구미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초부터 A씨와 교제해온 서동아는 넉 달여 만에 헤어졌지만 이후 줄곧 A씨를 찾았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3차례에 걸쳐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고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하며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했지만 착용하지 않았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 A씨 어머니 뒤를 쫓아가 범행한 서동아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성 안심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급을 해야 된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를 따져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도 정보 공개의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서동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남미에서 열리는 APEC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비자 면제에 이어 공석이던 주한 대사에 중량감 있는 인물을 내정하는 등 관계 회복 신호를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로 날아갔습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지막 재회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This will be the third in-person meeting between the two leaders since President Biden came into office, and their final meeting as presidents.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넉 달째 공석이던 주한 중국 대사도 내정했습니다. 다이빙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로 전임자인 싱하이밍보다 중량감 있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한반도와 별다른 인연은 없는 인물인데 한국어에 능통한 싱전 대사가 설화를 빚었던 점을 고려한 측면이 엿보입니다. 앞서 우리 국민에 대한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깜짝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베푸는 선이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최근 러시아와 급속도로 밀착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내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9월엔 일본과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금지해온 수산물 수입을 점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0월엔 인도와 국경 분쟁을 봉합하고 5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강경파가 대거 포진한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주변국 외교에 공을 들이면서 한중 관계도 급물살을 탈 기회가 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겨울로 접어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조기에 숨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인도를 상징하는 타지마할이 짙은 스모그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선 가시거리가 300m로 짧아지면서 항공기 운항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기질이 심각 수준으로 나빠진 가운데 건강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50배나 초과했습니다. 뉴델리에는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सांस फूलता है मेरा खुद ही सांस फूल रहा है आंख में जलन नाक में जलन गला में एकदम पूरा चुपचुपाहट हो रहा है हालत है. 인도 북부와 이웃하고 있는 파키스탄 동부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권장 수준의 120배가 넘는 역사상 최악의 대기질이 기록됐습니다. 매일 7만 명이 병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어린이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The 11 million children under 5, those who are still in their mothers' wombs, who are actually mothers who are pregnant with babies inside them, these are the most at risk. 인도와 파키스탄은 매년 겨울만 되면 대기 정체에 따른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과 자동차가 뿜어내는 유해 물질에 농작물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한 연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공사나 트럭의 운행을 제한하고 심지어 인공 강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지만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반발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구글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상사법원은 현지 시각 13일 구글 미국 법인과 구글 아일랜드, 구글 프랑스 등의 프랑스 매체들의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총 90만 유로, 약 13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열린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직 관리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전직 국방부 관리 루이스 엘리존도는 미국과 일부 적성국이 UFO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정부도 만들지 않은 첨단 기술이 전 세계 민감한 군사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7억 9,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1,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하면서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콘텐츠 게시를 중단한다고 현지 시각 13일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인 가디언은 X에 80여 개 계정을 운영하며 팔로워 2,700만 명을 두고 있지만 X에 계속 남아있는 데 따른 단점이 장점을 넘어선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 계정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흑백 요리사 출신 셰프들의 요리를 맛보고 또 유명 요리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서울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미식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른바 푸드노믹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중식당.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먹음직스럽게 자른 고기에 달걀 흰자와 전분물을 입히고 갖가지 채소와 함께 기름에 튀겨냅니다. 달궈진 무쇠팬에 빠르게 볶아낸 뒤 특제 소스를 입히면 메뉴 완성. 서울 미식주간을 맞아 흑백 요리사의 간기 셰프가 용산 남영동의 명물인 부대 스테이크를 재해석해 만든 특별 메뉴입니다. 남영동 부대찌개 집들이 많은데 그 부대찌개 집들에서 하는 부대 스테이크라는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중국 요리처럼 기름에 한번 데치고 가볍게 데치고 또 빠르게 이제 양념들이랑 볶아내는. 서울 종로에서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주제로 한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수강생들은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버섯과 나물, 열매 등 희귀한 재료를 살펴보며 재료 본연의 향취와 맛을 음미해 봅니다. 토종버섯으로 만드는 요리 시연을 직접 보고 맛보노라면 서양의 송로버섯 못지않게 특별한 토종 식자재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이 땅에 계절마다 나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어떻게 찾아서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요리하는지, 혹은 어떤 생산자가 그런 것들을 생산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이처럼 서울 미식주간을 맞아 전국 각지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미식마켓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김장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가 서울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맛을 잡아야 마음도 발길도 잡을 수 있다며 수도 서울을 글로벌 미식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푸드노믹스도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다. 이 음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문화도시에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시는 이번 달을 서울 미식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미식 관광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24가 부산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심관행 기자가 지스타에 나온 신작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20살을 맞은 게임쇼 지스타는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44개국 1,300여 게임 업체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의 메인 스폰서인 넥슨은 가장 큰 부스를 열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해 만든 신작 오버킬을 지스타를 통해 첫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즐긴 던전앤파이터의 정식 후속작으로 원작의 매력적인 세계관과 액션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크래프톤도 역시 프로젝트 아크와 딩컴 투게더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아크는 크래프톤 산하의 개발진이 만든 팀 기반의 전술 슈팅 게임입니다. 슈팅 게임을 잘 만드는 게임사답게 빠른 전개와 다양한 전술, 쉬운 조작이 돋보였습니다. 딩컴 투게더는 호주의 1인 개발자가 만든 생존 게임을 모바일로 옮겼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생존 활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저희가 시연 시간을 20분을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 없이 정말 즐겁게 플레이하고 가고 계십니다. 올해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넷마블도
기존 IP를 활용한 2개의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유명 드라마인 왕자의 게임을 게임으로 만들었고 자사 게임이었던 몬스터 길들이기를 더욱 세련된 액션 RPG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세계에서 직접 인터랙션하고 스토리를 새롭게 써나가는 거에 대한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IP 확장을 시도하는 신작이 쏟아졌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세계 게임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국 게임사들의 도전이 돋보였습니다. YTN 신관우입니다. 네, 현대사회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가 심화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나의 실패기를 자랑하며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학생이 모니터를 보고 고민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이 이공계 인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터뷰가 어려워지고 연구비도 없어 이 연구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할 때 또는 자료 수집을 할 때 좀 비용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이 비용을 확보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 김세연 씨. 28kg 감량 후 42.195km를 달렸는데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도약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끈기가 중요한데 저는 이 마라톤을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항상 크게 잡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겪은 좌절과 실패, 이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는 망한과제 자랑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열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올해는 총 8팀이 참여해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현장 투표를 통해 시상도 이뤄졌는데 실패했지만 성공을 응원하고 싶은 팀은 화려한 비상을, 가장 흥미롭게 실패 경험을 풀어낸 팀은 당신은 상상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올해 대회와 함께 도전과 실패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실패의 두려움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실패를 안 하고서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길렀으면 좋겠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학생들의 실패는 새로운 연구의 시작일 겁니다.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실패의 과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살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4명은 살면서 한 번쯤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라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암을 예방하고 잘 치료해야만 가능한 수명인 셈인데요.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자 김의신 박사는 의외로 단순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고 암 전문 병원인 MD 앤더슨에서 근무하며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차례 선정된 김의신 박사. 미국 환자들은 암을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처럼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사형 선고로 받아들인다고 비유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다가 큰 광고를 내. 나 죽게 생겼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모이고 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호텔 방에서 천정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암 치료에는 잘 먹고 마시며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담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마음을 내려놓고 낙천적으로 치료에 임했던 이 사람들이 병을 더 잘 이겨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환자들 중에 깡패들. 이 사람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 온통 생각이 술 먹고 와인 마시고 골프 치는 거. 이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평소 물은 충분히 마시고 빌딩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인 단백질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오리고기처럼 기름기가 적은 것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맛있다는 건 달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튀긴 거 기름기 있는 것이야 맛있다고. 이게 맛있는 건 몸에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최근 우려하는 현상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울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대로 안 될 땐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에는 1,600명의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1,600명이 다 암 환자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김의신 박사가 지켜본 암과 건강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 마지막 이야기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밤사이 서울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지금은 먹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기온은 14.2도로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여전히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출근길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곳곳에 내리는 비는 오늘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충청 이남에 5에서 10mm 정도의 적은 비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대전 12.5도, 부산 1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예년 기온으로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1도, 전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모레 오전부터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에도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해안가에서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